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지선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봤었죠. 그거에 대해서 뒤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US 스탁이 떨어지고 있다. 트레저리 일드는 상승하고. 근데 시장 투자자들은 레이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금리에 대한 얘기도 뒤에서 드릴게요. 일단 시장 지수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죠. 여기 한국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반영 중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이제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왜? 금리로 인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로 인한 이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빅스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라고 합니다. 공포 지수는 그렇게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패닉장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하락이고 기계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매파적 동결을 했다라고 지금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적 동결이다.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나 동결한다라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좀 지난 얘기지만 코로나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저는 이 양반이 아수라백자인가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뭐 됐고요 하고 돈 풀어 제끼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시장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자기들의 정책 기조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에라이 싶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견이 결국엔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항상 연준의 의견에 반응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특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얘들이 지금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여기서 인상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고 동결하면 얘들이 또 박수치고 우와 환호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연준 인사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만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까봐 겁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지지선까지 왔습니다. 2500까지 조정을 좀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아마득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횡보에서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어요. 추세에 못 미치고 방향을 변경하는 흐름이 나왔다.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으니까 떨어지네가 아니라 왜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추세만큼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추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삐걱삐걱거리다가 하락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즉 시장이 생각보다 매도세가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좀 쿨다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하면 결국에 하락 추세가 형성됐잖아요. 하락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2400 중반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무너지면 코스닥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트랩 스윙입니다. 트랩 스윙. 트랩 스윙을 두 번 발생시키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선에 와 있어요.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치열한 공방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지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뚫어내리면 지지선이 꽤 멀리 있습니다. 한 800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거의 10%가 낙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참고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 환경도 좋지 않아요. 연준 인사들도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페일러 스윙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어느 정도 W자 반등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즉 W자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지금은 추세가 꺾였죠.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이 추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에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왜냐면 주도 섹터가 하락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편이거든요. 단 반등장에 오면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정말 가파르게 반등을 합니다. 계속 지지질질 떨어지던 애들은 반등장에도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타기 하는 건 지양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물타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건 결국 의견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엔 제가 종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약세장에서는 이 주도 종목들의 데드캣 바운스가 유효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그건 뒤에 또 종목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현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주로 외국인이 이용 중인 듯 한데 일반 개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프로그램이 있고 비차익 프로그램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진짜 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프로그래밍으로 막 매매,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는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15개 종목 이상으로 매수에 들어갈 때는 신고를 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게 여기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뭐 알고리즘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매매하고 이런 건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아서 헷갈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차익 프로그램은 현물하고 선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가격이 더 비싸. 그럼 선물이 강세장인 거잖아요. 내일 가격이 더 비싸면 내일 걸 팔고 오늘 걸 사면 되겠죠. 그럼 이 안전한 차익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일은 1,000원이고 오늘은 900원이니까 내일 걸 팔고 오늘 걸 사면 되잖아요. 그럼 100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차익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고리즘 하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좀 현선물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매매해서 무위험 차익을 보는 게 차익 프로그램입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은 한 개의 시장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한 개의 시장, 현물이나 선물이나 한 개의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현물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HTS나 MTS 켜놓고 호가창 보고 있으면서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한 번에 툭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프로그램 그 매매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HTS나 MTS에서. 특히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게 프로그램 매매인지는 감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툭툭툭 물량으로 사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삽니다. 그런 걸 빨리 판단하면 약간 돌파 매매나 또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성행하다 보니까 모든 주체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블랙 먼데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알고리즘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완전 박살 나버릴 수 있으니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너네 알고리즘 잘못됐으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빨리 알고리즘 다듬어라 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난리 나겠죠. 자기들 프로그램 매매 다 중단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켜고요. 자, SI부터 볼게요. SI 켜져 있네요. SI는 매매만 거의 찍혀 있지만 멀리서부터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하락했을 때 좀 매수를 했었고요. 요런 데서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주로 이루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S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를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저항선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트랩 스윙 후에 떨어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 단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올랐다 그냥 이렇게 폭락해 버리잖아요. 요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구찌가 큰 종목이고 꽤 큰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설마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세력아? 에코프로는 제가 지금 오늘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그 무위험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꽤 큰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계속 보고 있었고요. 오늘은 시장이 약한데 얘들이 좀 반응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아마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좀 최근에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있고, 요 며칠 뒤에는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특히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매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익권에서 보유 중입니다. 내일 갭 하락을 한다면 좀 곤란하겠지만 갭 하락을 하지 않고 유지해 준다면 슈팅 시 매도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야 이거? 요렇게 요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에코프로는 다시 상승한다라고 했다 욕을 먹었지만 큰 상승을 하고 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오고 하락할 때 지금 추가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라인보다 훨씬 일찍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영역에 들어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런 반등을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보란듯이 반등하고 있죠.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비슷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드캣 바운스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인데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다 수익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이런 데드캣 놓치면 안 돼요. 이것도 주도 종목들의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일어납니다. 거의 뭐 누구인가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여기가 거의 뭐 여기는 아쉽지 않지. 신성 델타테크는 아쉬운 구간은 없네요. 일단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도 종목에서는 계속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하락할 때 기회가 있어요. 좀 이번에는 크게 좀 음봉이 길어지면 그때 좀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은 좀 굉장히 좀 이 약세장에서 좀 빛을 발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약해요. 저는 이거 빨리 뚫어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만 그 수익권은 보유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강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해서 그래요. 시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는 디데이 매매가 있기 때문에 디데이가 되면 좀 매도를 하든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5G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조정을 좀 보였죠. 이 5G 관련주는 제가 커뮤니티 그 유튜브 커뮤니티 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또 5G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4G, 3G 말씀드렸잖아요. 이 KMW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르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뭐 5배, 6배 됩니다. 여기 5배, 6배 올라가고 이번에 거의 뭐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 제가 네모치는 여기 전부 다 3G, 4G, 5G입니다. 간격이 8년에서 10년이에요. 한 개의 제너레이션을 개발하는데. 자, 그럼 최근에 5G가 개발됐잖아요. 2020년에. 그럼 다음 제너레이션 언제다? 30년입니다. 맞잖아요. 29년, 30년에 6G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등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간 횡보할 거예요. 지금 거의 뭐 하락이 끝났다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 횡보박스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지리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또 6G가 그 기술이 구현된다면 쭉 상승할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매수했다가는 꽤 오래 물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스테크 똑같습니다. 에이스테크도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는 좀 달라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캔들에 뭐 굳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요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뭐 대박을 노리겠다고 들어가는 건 좀 너무 오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은 한 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엔텔스 똑같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바닥의 시작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G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KMW 때도 저랑 원수진 분들도 많습니다. KMW 상승하나요?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KMW가 끝났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드렸잖아요. 여기서 끝났다. 반등할 때마다 반등하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끝났습니다. 아니요, 끝났습니다. 이 크게 반등할 때도 아니요,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끝났다 말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 결국엔 이런 데드캣 바운스를 먹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주식 투자의 왕도는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똑같죠. 솔리드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상승해서 전고점을 뚫어 올린다?
그건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5G가 아니라. 오이솔루션 똑같죠. 오이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네, 거의 뭐 끝났죠. 거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이러면 종목이 끝났고 여기서는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해야 됩니다. 이 횡보 라인에서 계속 횡보해 줘야 돼요. 아마 횡보가 예상됩니다. 우듬지팜 이름이 되게 재밌죠. 우듬지팜. 저는 이게 제약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 팜입니다. 팜 진짜 둘 다 팜이구나. 얘도 제가 데드캣을 들어갔거든요. 주도주는 데드캣 바운스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좀 놓치지 말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 반드시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이런 패턴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급락이 발생했는데 반등을 못 해줬잖아요. 이거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급락이라서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졌죠. 여기서는 질질질질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도 또 기회 올 것 같습니다. 음봉이 좀 길어지고 뭐 VI 같은 게 발생하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아무튼 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나 그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되어 있고 쇼트 커버링은 언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